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가난한 이 천출이 이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배자, 상전, 내란 세력과 내략 반대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 너도 나도 이렇게 다 함께 같이 가자.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발언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야권의 누군가가 했단 야권의 누군가로도 상관없어요. 네. 안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이 하나 챙기라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손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 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프 안에 확인해보고 있어.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하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형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아니, 야구지,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씨 이런 거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씨이면 되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한번 볼게요. 지난달 21일에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시장직 걸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갈 때 시장직 걸고 나가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질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 발언이었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만들자.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그런 쓰지 마세요. 아이들 밥 주는 거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으시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는 영상 보셨겠지만 이게 일회성 발언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고 4년 전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고소득층은 자제분들, 자제라고. 요거는 인식이죠. 인식. 예, 표현을 합니다. 요건 인식이야. 자제 뜻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으로도 남을 높여서 그 아들을 이르는 말을 자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댓글창에는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밥 먹일 거고 고소득층 자제분들은 진지 챙겨드려야 되냐 뭐 이런 조롱들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인식이야. 그러니까 서울시당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24일에 저소득층 아이라는 단어에는 차별의 뉘앙스가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라는 높임 표현에는 격식과 예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도 바로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니 민주당 주장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왜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 시절에 교육격차 해소 정책 서울론 그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 발언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발언까지 같이 좀 보면 최근에 여권 지지층 중심으로 선관위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부정선거와 함께 사전투표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뭐 하나님의 뜻으로 계엄이 됐다 한 분인데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를 보면 사전투표 없애고 부재자 투표 부활시키자. 그리고 본투표를 길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올립니다. 사전 투표 없애고 본 투표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내가 예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 대표 발언이 또 극우 쪽에 기대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이 정치인들의 발언, 이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인식. 그러니까 말 실수한 거 갖고 늘어지진 않아요. 아니, 말 실수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인식이죠. 사고 방식이 어떤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서 사람이 넌 보수냐, 넌 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강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뭐 굳이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일평생 동안 내가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여기 뭐 시사 논객들이 보수는 원래 가족 아니에요. 보수는 원래 공동체 정신 아니에요. 보수가 뭐 경제 능력 막 이렇게 좋은 걸 자꾸 갖다 붙이는데 네. 실제로 봐왔던 보수란 한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선 차별, 배제와 혐오, 불평등의 내면화. 이런 각도로만 보이더라고. 쭉. 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씨의 이 용어,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이게 바로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마다 항상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난 모습이에요. 실제로 판잣집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야? 그쪽 보수의 언어로 얘기하면 천출이죠. 가난한 이 천출이 이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배자, 상전, 이 지배계층 이런 쪽의 언어와 인식을 누구보다 철저히 내면화해갖고 그래서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이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더 치열한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속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맞죠? 예. 그래서 미국에도 그 부통령 제이드 벤스 그 사람도 약간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희한하대. 사회적 성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올라선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자기의 오히려 출신 배경이 근원이 돼갖고 그걸 잊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그냥 획 바꾼 사람들이 훨씬 치열하더라. 뭐 3.1절 며칠 안 됐으니까 일제 예를 들면 그 당시 조선인 중에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환골탈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인 옷 입고 게다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이게 변한 사람들이 훨씬 게 심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약간 그 천박한 보수의 전형적 모습인데 민낯을 드러냈어. 이게 안 변하고 계속 오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런 가벼운 거 아니죠. 매우 중요하죠. 이 인식, 정치인의 인식은 이거는 바로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감출만도 안 돼. 이걸 감추지 않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감추질 않아.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된 게 아닌가 툭 나온 싶어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한동훈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국힘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친윤을 자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일원인데 유일하게 한동훈 씨만 이제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 동안은 다 이제 지워지고. 내란 이후에 윤석열에 반대한 세력의 정책 입지를 노리고자 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극우 집단이 내세우는 몇 가지 가장 중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종북 종중 그리고 부정선거론이에요. 근데 지금 며칠 엊그제 나온 한동훈 씨 발언을 보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하겠다. 거기 기대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기댄다는 거는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다. 열렬하게 국힘을 지지해주고 있는 극우 집단에 기대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표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중도 보수에게 기댈 수가 없는 국힘의 안쓰러운 처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들어서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은데 네. 지나가듯이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네네. 3.1절 기념사를 최상목 최상목이가 대통령 있죠. 권한대행이. 근데 말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래로 고위 공직자가 되든 혹은 국힘 계열 정치인이 되든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이렇게 대응을 못 하겠는 이 매불쇼 앞에 이 시사하는 코너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막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네, 미치겠어요. 3.1운동의 정신이 최상목 대행의 얘기에 의하면 통합의 정신이래. 네. 이게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다 들어봤다니까. 그 윤석열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무 말이나. 3.1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항일과 자주 정신, 자주 독립의 정신이라는 걸 누가 몰라? 그 말을 왜 못하냐고. 못해요. 근데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래. 그래서 굳이 맥락적인 걸 따지면 내란 세력과 내략 반대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 너도 나도 이렇게 다 함께 같이 가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 비지성, 반지성, 이 비논리의 시대에 그냥 아무 말이나 되거나 혹은 차라리 정직하게 오세훈 씨처럼 이제 그 상위 계층에 벌거벗은 논리가 등장하거나 한마디 한마디 속에 너무나 이렇게 처절하게 그들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사람들의 사리 판단,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항상 저는 진짜 이게 못마땅한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난리가 날 발언입니다. 근데 난리 안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데 그 발언을 예를 들어서 야권의 누군가가 했단 야권의 누군가로도 상관없어요. 안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근데 이게 너무 불균형이야.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